입안에서 그 타는 듯한 파란색 액체를 가글할 때마다 여러분은 치아를 턱에 고정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 생물학적 장벽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면대에 뱉어냅니다. 하얀 거품 속에 옅은 분홍색 줄무늬가 보입니다. 단순히 양치질을 너무 세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부드러운 칫솔을 샀거나 비타민C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는 신호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위험하고도 안일한 착각입니다. 그 분홍색 줄무늬는 가벼운 찰과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세 모세혈관이 붕괴되었다는 시각적 증거입니다. 미세한 혈관들이 파열되었기 때문에 잇몸 조직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혈관들은 생물학적으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깊숙이 박힌 감염과 싸우며 끊임없는 만성 염증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맹신하는 시판 구강청결제는 그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판 구강청결제에는 고농도의 알코올과 광범위 항균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구강 점막에 닿으면 화학적 산불처럼 작용합니다.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킵니다.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의 섬세한 pH 균형을 유지하는 유익한 호기성 박테리아를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끔찍한 구조적 결함이 있습니다. 골밀도를 파괴하는 실제 병원균은 범랑질의 매끄러운 표면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면 훨씬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분홍색 잇몸 가장자리 아래로 사 5때로는 6mm 깊숙한 곳에 말입니다. 그들은 치준항이라고 알려진 산소가 부족한 참호 속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알코올 세정액은 결코 그곳에 닿지 못합니다. 그저 표면 조직만 태울 뿐입니다. 위쪽에 있는 유익균을 파괴함으로써 여러분은 거대한 생태학적 진공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자연적인 생물학적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깊은 곳에 사는 병원균이 저항 없이 증식할 수 있도록 전장을 치워주는 셈입니다. 앞문을 잠그면서 지하실에 있는 도둑들에게 열쇠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입증된 생물학적 대안이 있습니다. 화학폭탄이 아니라 미세한 메스처럼 기능할 정도로 구조적으로 정밀한 메커니즘입니다. 바로 시나몬 바크 계피 껍질 오일의 정확한 분자 프로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나말데히드, 시나몬알데히드로 알려진 반응성이 매우 높은 휘발성 화합물입니다. 이것은 부드럽고 진정 효과가 있는 아로마 테라피가 아닙니다. 시판 화학물질들이 튕겨나가는 바로 그 혐기성 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 공격적인 생물학적 칼날입니다.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붕괴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입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리적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인간이 50세를 넘기면 잇몸 조직의 구조적 기질은 자연적으로 안정시 혈액순환의 약 35%를 잃게 됩니다. 그 물리적 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혈류 감소는 즉각적으로 산소 공급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잇몸은 서서히 질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산소 부족이 공격적인 치주 병원균을 위한 최적의 생물학적 번식지를 만듭니다. 이 특정 박테리아들은 철저한 혐기성입니다. 혐기성이라는 단어는 공기 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소는 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연조직을 파고들어 치아의 단단한 뿌리와 퇴축하는 잇몸벽 사이에 치은연한항을 파냅니다. 안전한 발판을 마련하면 그들은 바이오필름 생물막이라는 방어 기제를 구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끈적끈적한 플라크가 아닙니다. 고도로 조직화되고 뚫을 수 없는 고분자 요새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합니다.
그리고 증식하면서 효소를 통해 결합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 잇몸에 괴사된 세포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취의 부산물로 그들은 맹독성 대사 폐기물을 정맥순환계로 직접 끊임없이 배출합니다. 이 박테리아 독소는 입안에만 국한되어 머물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파열된 미세, 모세혈관을 통해 혈류로 직접 스며듭니다. 거기서부터 심혈관계로 자유롭게 이동하여 심장 판막과 동맥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신 면역 반응을 조용히 촉발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영구적인 비상사태에 갇히게 됩니다. 면역체계는 끊임없이 경보를 울리며 해당 부위로 백혈구를 보내고 이로 인해 부기발적 그리고 늦은 밤에 느끼는 깊고 둔탁하게 욱신거리는 통증이 발생합니다. 치과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치근을 긁어냅니다. 하루에 2번 치실을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기계적인 세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금속 갈고리로는 성숙하고 완고한 바이오필름의 미세한 깊은 곳까지 화학적으로 중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분자 교란 물질이 필요합니다. 호기성 환경은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혐기성 악당들만 선택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화합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신나말데히드의 화학작용이 교전 규칙을 바꾸는 곳입니다. 신나말데히드가 구강 내로 들어가면 무분별한 파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박테리아 자체의 통신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박테리아는 고립된 개체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족수 인식 쿼럼 센싱으로 알려진 화학적 언어를 통해 공격을 조율합니다. 그들은 신호 분자를 보내 개체 수를 세고 밀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집단으로 바이오필름 방어막 형성을 촉발하고 조직 파괴 효소를 방출합니다. 신나말데히드는 분자 전파 방해기 역할을 합니다. 이 정족수 인식 신호를 가로채고 교란시킵니다. 박테리아는 갑자기 서로에게 귀가 먹고 눈이 멀게 됩니다. 소통 능력을 상실하면 군집 전체가 구조적 조정 능력을 잃습니다. 바이오필름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여 무방비 상태의 병원균이 신체의 자연적인 면역 방어 체계에 노출됩니다. 통신망이 붕괴되면 박테리아의 물리적 구조가 완전히 노출됩니다. 신나말데히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친유성이 매우 강한 분자로 지방에 대한 강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모든 혐기성 병원균의 외막이 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 기반의 벽입니다. 신나말데히드가 이 세포벽과 접촉하면 말 그대로 세포벽과 융합됩니다. 표면 장력을 변화시키고 박테리아막의 투과성을 증가시킵니다. 압력이 가해진 물풍선을 미세한 바늘로 찌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포벽이 파열됩니다. 필수적인 세포 내 체액 이온 단백질이 주변 환경으로 누출됩니다. 병원균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생물학적 에너지 통화인 ATP를 합성하는 능력이 즉시 마비됩니다. 박테리아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가 완전히 해체됩니다. 하지만 파괴는 생물학적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박테리아만 죽인다면 여전히 죽고 퇴축된 잇몸 조직이 남게 됩니다. 이를 재건하려면 혈류가 필요합니다. 적절히 희석된 시나몬 화합물을 잇몸선에 처음 바르면 날카롭고 뚜렷한 따끔거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여 오일이 조직을 태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접촉성 충혈로 알려진 생리적 현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일의 휘발성 화합물이 빠르고 국소적인 혈관 확장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만성 염증으로 붕괴되었던 미세 모세혈관들이 갑자기 강제로 활짝 열리게 됩니다.
산소가 풍부한 신선한 적혈구가 허혈 부위, 즉 데드존으로 대량 유입됩니다. 이러한 격렬한 산소의 유입은 살아남은 혐기성 박테리아에게 2차 독소로 작용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혈액이 백혈구 군대와 신선한 아미노산을 운반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섬유화 세포를 격렬하게 깨웁니다. 섬유화 세포는 입안의 세포 건축가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콜라겐 섬유를 짜내고 치아를 뼈에 고정하는 결합 조직 기질을 재건하는 역할을 하는 특정 생물학적 단위입니다. 단순히 입안에 오이를 머금고 가글한 후 뱉어내는 것만으로는 이 정도 수준의 조직 재생을 이룰 수 없습니다. 화합물을 활성 감염 부위 깊숙이 밀어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석되지 않은 원액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염증이 있는 잇몸 조직에 생시나몬 오일을 직접 바르면 심각한 화학적 화상과 조직 탈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막으려던 바로 그 파괴를 가속화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안정적인 캐리어 기질과 생물학적 증폭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프로토콜의 두 번째 요소인 마누카 에센셜 오일을 소개합니다. 박테리아가 기꺼이 먹이로 삼을 당분이 가득한 마누카 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누카 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증류된 휘발성 오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누카 오일에는 트리케톤이라는 특정 화합물이 엄청난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나몬이 공격적인 교란 물질이라면 마누카 오일은 바이오필름에 끈적끈적한 접착제 같은 잔여물을 분해하는데 탁월한 강력한 광범위 한겸증제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 합성해야 할 정확한 마이크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율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치료용 등급의 마누카 오일 정확히 3방울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시나몬 바크 오일 정확히 1방울을 더합니다. 이 휘발성이 강한 화합물들을 분별 코코넛 오일 2큰술에 섞습니다. 제가 특별히 분별 코코넛 오일을 명시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일반적인 전체론적 치과 블로그를 읽어보면 정제되지 않은 일반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기계적 오류입니다. 일반 코코넛 오일은 실온에서 굳어집니다. 굳어가는 지방을 5mm의 치준항에 밀어 넣으려 하면 말 그대로 참호가 막혀 기존 박테리아가 그 아래에 갇히고 산소 유입이 차단됩니다. 분별 코코넛 오일은 장쇠 지방산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항상 묽고 침투력이 높은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경피 전달, 매개체 역할을 하여 마누카와 시나몬 화합물을 다공성 잇몸 조직을 통해 직접 운반합니다. 플라스틱 구강청결제 컵은 버리십시오. 표적화된 기계적 전달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약국에 가서 부드러운 치간 칫솔 한 팩을 구입하십시오. 미니어처 소나무처럼 생긴 아주 작은 와이어 칫솔입니다. 이 칫솔의 끝을 마누카 시나몬 지질 기질에 직접 담급니다. 이것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칫솔모를 모든 치아 사이로 조심스럽게 밀어넣고 잇몸 가장자리를 향해 끝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칫솔모가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는 치준항 깊숙한 곳에 항균 유효 성분을 물리적으로 직접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의 타이밍은 생물학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이 정확한 과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아침에 하지 마십시오. 점심 식사 후에도 하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바로 침샘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 몸은 수리터의 침을 뿜어냅니다. 침은 치아를 끊임없이 씻어내어 산을 중화시키고 떠다니는 병원균을 씻어내는 강력하고 알칼리성이 높은 액체입니다. 하지만 잠이 드는 순간 침샘의 활동은 멈춥니다. 침 분비량이 거의 0으로 떨어집니다. 입안은 건조하고 정체된 강산성 환경이 됩니다. 이 8시간의 수면 시간은 혐기성 박테리아가 가장 빠르게 증식하고
골밀도에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정확한 시간대입니다. 베개에 머리를 뉘기 직전에 깊은 치주낭을 마누카 시나몬 기질로 채움으로써 박테리아의 절대적인 최고 섭식 시간을 맹독성에 피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씻어낼 침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지질 기질은 치아 뿌리에 달라붙습니다. 항균 및 조직 자극 활동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최대 8시간 연속으로 유지됩니다. 매일 밤 이 정확한 생물학적 압력을 유지하면 신체는 불가피한 세포 재생 주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의 기적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조직 복구는 대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세포 전환의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십시오. 꾸준히 적용한 지 처음 3-5일 이내에 출혈이 완전히 멈출 것입니다. 왜일까요? 급성 염증 반응이 중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세 모세혈관은 더 이상 박테리아 독소의 스트레스로 인해 파열되지 않습니다. 이 주차가 되면 신경 말단이 더 이상 산성 노폐물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둔탁하고 욱신거리는 통증과 찬물에 대한 극심한 민감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4-6주차가 되면 진정한 구조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섬유화 세포가 치아 기저부 주변의 잇몸 조직을 물리적으로 조여줄 만큼 충분한 새로운 콜라겐 기질을 성공적으로 짜냅니다. 그 깊은 5mm의 치주낭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미래의 박테리아 침입으로부터 하부 치근을 밀봉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조직의 부착입니다. 말 그대로 괴사를 역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물학적 현실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는 확고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욕실로 걸어 들어가 파란색이나 초록색 화학 구강청결제 플라스틱 병을 집어들고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의 무차별적인 네이팜탄 투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의 분홍색 거품을 무시한 채 잇몸이 퇴축되는 것을 계속 지켜보며 치과의사가 발치와 티타늄 임플란트를 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날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잇몸선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세한 전쟁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나말데이드와 마누카 트리케톤으로 구성된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질 기질을 배치하여 혐기성 바이오필름을 외과적으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증상 치료를 멈추고 질병 자체의 메커니즘을 파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루틴을 고치면 조직이 고쳐집니다. 이 해부학적 진실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의 야간 치아 관리 습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주류 산업이 적극적으로 묻어버리려 했던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영양 프로토콜을 지속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여러분의 몸이 악화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다음 미세 웰니스 중재법은 이미 해독되고 있습니다.